집 근처에 맥주집 바깥장씨. 안 덥죠. 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 어떻게 하면 생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그 방향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상황은 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험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 그 냉전 시대 때에 미국에서는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1962년 쿠바 사태를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핵전쟁 그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에서 생존한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3가지 기본 자세와 9가지 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기본 자세는 정신 차리자, 대피하자, 견디자 하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럼 무조건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2주 정도 견뎌야 합니다. 정신 차리자, 대피하자, 견디자. 그리고 정신 차리자에 관해서는 2개 원칙, 그 다음에 대피하자에 대해서는 3개 원칙, 그 다음에 견디자에 대해서는 4개 원칙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9개 원칙으로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핵 공격이라 하더라도 국가, 국민, 개인의 종말은 아니다. 물론 핵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국가는 피폐됩니다. 그렇지만 종말은 아닙니다. 노력하면 살 수가 없고 또 노력해서 생존해서 국가와 문명을 재건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2번째 원칙은 대비하거나 좋지 않은 만큼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상황과 꼭 같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 놓으면 또 그 당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 그만큼 생존 확률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 조난당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 많이 나옵니다. 그때 미리 대비했던 사람 또는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3번째 원칙은 핵 폭발에 직면을 하면 건물 내로 들어가거나 엎드려라. 현대식 건물은 대부분 철근과 콘크리트를 결합해서 짓습니다. 따라서 이 철근도 조밀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 차단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은 쉽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핵폭발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정 그것마저도 안 되면 땅이라도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낮은 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가까운 지하시설로 대피해라. 지하시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이 노출되면 짧은 시간이라도 상당히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하시설에 빨리 들어가서 이 가장 초반에 강력했을 때 그때를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하시설은 땅이 모든 것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건물보다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5번째는 확실하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동에는 신중해라. 왜냐하면 이동을 하다 보면 이동하다가 또 추가 핵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이동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거리가 완전히 이제 뭐 폐허화돼서 이동 자체가 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방사선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그 핵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진짜 확실히 준비되어 있고
뭐 그다지 거리도 멀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갈 수가 있고 가서 보호되는 것이 확실하다 할 때 이외에는 가능하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동하지 않아서 받는 피해보다는 이동함으로써 받는 피해가 저는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디는 데 관한 부분인데요. 6번째로 30cm 이상의 콘크리트나 60cm 이상의 흙은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콘크리트로 지은 이 건물이 사실은 핵폭발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철근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세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핵폭발을 알았다는 것은 핵폭풍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다. 그럼 아파트도 전부 벽으로 둘러싸여서 잘 차단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아파트는 각 동이 간격이 또 그다지 좀 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자체가 상당한 이 방사선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황 상태에 빠지시지 마시고 정 안 되면 자기 아파트에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피실을 2주간 생활을 준비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주라는 것은 방사능이 원래 강도의 한 10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행동이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 2주간을 어떻게 견딜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저걸 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째로 환기, 물, 음식, 위생, 통신을 준비하고 잘 해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기를 신경 쓰지 않고 막을 때를 안 막고 틔울 때를 안 틔워 놓으면 낙진이 들어와서 안에서 사실은 이제 방사능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하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환기가 없을 경우에 그 열기가 높아지고요. 따라서 상당한 그 건강 위해 요소가 사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물을 안 먹고는 3일 정도 밖에 못 삽니다. 따라서 물이 가장 우선적이죠. 또 사실은 뭐 한 이틀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활동에 제한 사항이 오고 그때 사실은 방사선에 노출됐다든지 그럼 더 이제 일찍 피해를 당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인데요. 음식은 사실은 3주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음식을 중간에 이제 안 먹게 되면 이제 행동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워지고 또 이제 뭐 병에 걸렸거나 또는 방사선에 노출될 때 그 일찍 이 좀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죠. 또 네 번째는 위생인데 위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면 전염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병이 나았을 경우에 고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이제 그 위생에 이제 이 주의를 기울여나 특히 이제 용변 처리 같은 거 사실 용변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바깥으로 알리고 또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들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각자 다양한 통신 수단을 강구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될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유선 전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고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공동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질서를 보장하라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모였다 하더라도 뭐 아는 사람도 있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물 같은 경우에 많이 갖고 온 가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자칫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물며 그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하철 같은 데 한번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면부지의 사람이 대부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지하철 내로 들어왔다. 저는 하루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어떤 리더가 나서서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나눠 쓰도록 하고 서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나간다면 저는 생존의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못하는 부분이고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데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 지하이기 때문에 방사선 차단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침대가 제공되죠. 라디오가 제공되죠. 전기가 제공됩니다. 또 이제 라이트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이동해야 될 때 그 자동차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또 여러분들이 좀 지나다가 물이 없다든지 음식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 아파트에 와서 물과 음식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 같은 것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틀만 지나면 간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건강한 남자가 아파트 이 통로를 통해서 아파트 들어와서 그런 물건을 갖고 가면 가족이 충분히 저는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족과 같이 있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낮에 핵 공격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가족은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자기 생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을 찾는다든지 부모를 찾는데 그런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2주가 지난 다음에 살아있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생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몇 년 전에 핵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PDF 파일을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에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아마 찾으시면 그 PDF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전자책으로 북핵 생존 상식이라는 이제 책도 냈습니다. 거기도 조금 만화를 넣어서 핵 피해는 어떻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지를 제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도 생각이 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장으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이 사회를 계속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키려면 일시적으로 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지속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험난한 현실, 저는 이것도 직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진짜 바라지 않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족을 잘 통제를 하고 또 서포트를 하고 또 이끌어서 죽지 않을 사람이 죽는 사태가 없도록 하고 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암담하지만 그래도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